인도양의 낙원으로 불리면서 신혼여행의 성지였던 몰디브가 이젠 중국이 던져준 부채로 인해서 늪에 빠지면서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인 인도를 배신하고 친중국가로 돌아선 이후에 몰디브의 경제마저 최악 상황이 전개되면서 몰디브 국민들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몰디브의 현실을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5일 1970년대 관광 개방 이후에 백사장과 청록색 바다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이자 인도양의 낙원으로 유명한 몰디브가 인도와 중국 간의 세력 다툼에서 올해 3월 친중국 국가로 돌아서면서 불과 몇 주 만에 중국에 대한 부채 급증으로 경제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그러면서 자칫 몰디브 국가 자체가 중국의 자산으로 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이 몰디브는 인도 남단에서 500마일 그러니까 800km 정도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인도와는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1976년에는 영국의 기지가 마지막으로 폐쇄되었고 독립 이후에 몰디브는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군사 비동맹으로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남아시아 연구소의 저명한 전략 연구 교수인 시 라자 모아는 인도의 초대 총리인 네루는 비동맹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세계화와 제국주의적 국방 구조에서 탈피했고 이에 따라 해양역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는 인도양이 세계화의 중심지로 각광받았지만 비동맹 체제로 들어서면서 변두리 국가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인도는 1990년대 경제 자유화로 무역이 개방되면서 해양 문제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국경 및 영토 분쟁으로 군사적 관심사는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중국이 이미 태평양과 서양을 잇는 두 개의 바다 전략으로 인도양에서 지정학적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소위 1대1로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해양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연안 및 섬나라 정부와 우호 관계를 맺고 항구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이 사용할 해군기지를 인도양에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은 이를 간파하고 진즉 인도양 국가들에게 중국의 흉계를 경고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중국의 집요한 전략에 몰디브가 걸려든 겁니다. 중국은 몰디브의 SOC를 건설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시나말레 다리는 중국과 몰디브의 우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몰디브의 공항과 수도 말레를 연결해 줍니다. 중국은 몰디브에 시나말레 다리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스리랑카 남부에는 한반토타 항구를 포함한 이런 프로젝트를 1대1로 이니셔티브란 이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한반토타는 2004년 쓰나미로 전멸한 마을의 폐허에 의해 건설한 항구인데 거대한 중국 자금이 약소국 국가에 투입됐을 때 어떤 결과를 몰고 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중국은 스리랑카 외에도 여러 국가들의 엄청난 자금 투입을 타진하면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타당성 문제로 자금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스리랑카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마힌다 라자팍사에게 수백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면서 결국 중국이 원하는 조건을 못 얻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 그러니까 한 2조 원을 지원받아 만든 한반토타 항구입니다. 그러나 한반토타는 중국이 당초 제시했던 항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당연히 엄청난 적자가 이어지면서 스리랑카는 결국 부채 상환 불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한반토타를 99년 임대 조건으로 장악해 버렸습니다. 2022년 접어들면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손쉽게 얻었었던 부채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됐고 심지어 생필품 부족으로 시위까지 일어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옆나라 인도는 스리랑카에 20억 달러의 신용한도로 생명줄을 연장해 주었고 이때 스리랑카는 이웃 우선주의 그러니까 인도와 외교적 관계 확대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에 인도는 필수 의약품을 실은 군함을 보내면서 스리랑카의 경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의 채무 불이행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중 성향의 라자팍사 집권 세력은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부채는 지금도 스리랑카에 목줄을 재고 있습니다. 친중 상향의 한 정치인의 부패가 한 국가를 결국 채무 불이행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한반도타 항구에는 위성, 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최신 우주 추적선 중에 하나인 위안항 5호도 정박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한 중국 항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반도타에 이렇게 중국의 함정들이 들락거리자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인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인도는 한반도타 항해의 중국 함정 출입을 삼가해 줄 걸 요청했지만 스리랑카는 이를 제지할 명분도 없었고 중국은 특정 국가가 스리랑카를 압박하기 위해 소위 안보 우려를 언급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타 외에도 스리랑카 수도를 인도양으로 거의 700에이커 확장한 거대한 메리츠 콜롬보 포트시티의 43%를 장악하게 했습니다. 이 부지에는 한반도타 항구와 몰디브 최초의 섬간 다리를 건설한 중국 국영 건설업체 차이나 하버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새로운 홍콩으로 불리는 고급 경제 특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콜롬보의 갈보카 등대에서 바다 건너 인도 동부 해안을 바라보는 풍경은 이제 크레인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축포를 쏘던 대포는 매립지를 둘러싼 높은 철책과 초소를 공허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은 결국 이미 스리랑카 아니라 중국 영토가 되어버린 겁니다. 올해 3월 몰디브의 대통령 선거에서 친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나마 끈을 이었던 인도와의 관계는 완전 단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무이주는 인도와의 완전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서 스리랑카에 남아있던 인도군인 80여 명도 완전 철수했습니다. 무이주 대통령이 앞서는 인도 총리 모디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몰디브 특유의 모습을 간직한 락사드윕 제도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몰디브와 인도를 방문한 후 몰디브와 인도 사이에 시끄러운 갈등이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참치어업과 함께 부채 상환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는 중요한 관광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도전으로 말레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무이주 측에서 인도와 연결하는 관광산업 진흥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인도는 반발했고 결국 인도 관광객들은 아예 방문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대꾸를 했습니다. 무이주 측에서 인도와의 관광협력에 반대하고 나선 건 순전히 중국의 사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무이주는 베이징에서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몰디브 현실은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몰디브가 갚아야 될 외채는 여전히 막대하고 중국은 몰디브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그래도 몰디브에는 그동안 의식이 깨인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몰디브 최초의 민주적 선출 지도자인 모하메드 나시드는 다리가 개통된 지 몇 주 후인 2018년에 정계에 복귀하면서 다리를 건설한 차관 때문에 몰디브가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시드는 인도로부터의 손실 비용 차관을 친구의 진정한 도움이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나시드의 경고는 지난달 몰디브의 새로운 친중 정부가 디폴트 위기에 처하면서 갑자기 현실이 됐습니다. 15억 달러로 추정되는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요청이 중국에 의해서 거부된 겁니다. 내각은 신용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고 재무부의 미지급 청구서가 쌓인 지 하루 만에 고통스러운 지출 삭감을 승인했습니다. 2024년 부채 상환액은 5억 달러로 전체 외환 보유액보다 많습니다. 2025년은 연간 상환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위가 커지자 무이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긴축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공공지출 삭감 조치는 7월 26일 독립기념일 연례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중국의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에 중국이 몰디브의 주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최첨단 군사연구선이 연초 이후 세 번째로 몰디브를 방문해서 스리랑카에서 보았던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아티브 슈크루는 우리 모두는 점심 식사가 공짜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지한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의 암담한 현실로 인도한 그 맹목적 정치를 저주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친중적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적 부패와 맹목적 정치관이 한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에서는 선한 모습을 띠면서
협력을 하겠다고 손을 내밀지만 그 뒤로 어떤 흉계를 꾸미는지 또 그런 친중적 작태가 어떤 말로를 가져오는지 몰디브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한드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